자, 벤 시몬스의 행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벤 시몬스는 브루클린과 바이아웃에 합의했죠. 네, 바이아웃은 구단과 선수가 합의하에 선수의 일정 연봉을 포기하고 구단과 이제 이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건데 3월 2일 전에 계약을 맺어야 이 바이아웃 대상자들이 플레이오프 로스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플레이오프 컨텐더들은 3월 2일 전에, 대부분은 2월에 바이아웃 시장을 마무리합니다. 벤 시몬스가 클리퍼스로 갔습니다. 벤 시몬스를 놓고 여러 팀들이 경합을 했고 벤 시몬스 캠프가 만난 팀은 두 개라고 해요. 네, 클리블랜드와 클리퍼스. 네, 그런데 이 두 팀과 미팅 이후에 클리퍼스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통 바이아웃된 선수들이 새로운 팀과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연봉보다는 팀 내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클리퍼스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고 더 길게 뛸 수 있다는 판단이 섰겠죠. 자, 올 시즌의 벤 시몬스의 기록은 33경기 25분 뛰었습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출전 시간은 좀 줄었고 커리어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출전 경기 수는 not bad죠. 25분 뛰면서 득점력은 전성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6.2득점, 리바운드 5.2개, 어시스트 6.9개, 트리플 싱글이라 볼 수 있지만 또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다재다능하다. 여전히 쓰임새가 많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필드골은 2점 다투만 시도하기 때문에 54.7%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투가 69.2%, 놀랍게도 커리어 하이고요. 그리고 허슬 수치, 스틸과 블락, 스틸과 블락의 합성어 늘 말씀드리지만 스토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토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필라델피아 때는 1.5 스틸은 기본적으로 깔고 왔었는데 0.8 스틸, 활동량 자체가 이제 많이 준 거죠. 퀵리스나 또 스피드 많이 감소했고 몸놀림이 좀 둔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0.5 블락샷, 전체적인 수비 지표나 허슬 수치는 떨어졌지만 또 반대로 아직까지 나이가 젊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BQ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클리퍼스가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클리퍼스에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무브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케빈 포터 주니어, 물론 볼 호구에다가 판단력 느리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좀 이기적인 농구를 하지만 그래도 제임스 하든의 백업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케빈 포터 주니어를 내보내고 데려온 선수가 마존 보챔프, 이 보챔프는 볼핸들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미력해서 실패한 유망주인데 이 친구를 데려왔을 때 뭐지? 백업 볼핸들러가 없는데 누구를 쓰려고 하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백업 볼핸들러로 쓸만한 선수가 크리스턴 정도인데, 크리스턴도 사실은 볼핸들러는 아닙니다. 그냥 디펜더죠. 무늬만 포인트 가드고 1번을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의아했었는데 플레이메이커인 벤 시몬스 영입으로 그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물론 벤 시몬스가 계속해서 헤비 볼핸들러로 나서고 그 다음에 케빈 포터 주니어가 보여줬던 그런 득점력을 재현하기 쉽지 않아요. 자, 하지만 그래도 하프코트까지 볼을 운반할 수 있고 탑에서 볼을 뿌릴 수 있고, 네, 그리고 빅맨과의 연계 플레이 혹은 피켓롤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포터 주니어가 나간 빈자리는 채울 수 있죠. 자, 벤 시몬스의 통산 어시스트는 7.4개입니다. 네, 그리고 턴오버는 3.1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ATR, 어시스트와 턴오버 레이시오,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이 2.39입니다. 2.39면 볼핸들러 치고는 not bad인데 그렇게 또 뛰어난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올 시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투가 커리어 하이입니다. 69.2%.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거죠. 여기에 6.9 어시스트는 브루클린 내에서 팀 내 1위였습니다. 그리고 벤 시몬스는 올 시즌에 팀 일정의 약 한 70% 이상을 주전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클리퍼스에서는 철저히 백업일 겁니다. 이런 수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정도 기록과 또 내실 있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벤치로 간다면 그만큼 클리퍼스의 세컨 유닛은 또 강해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참 NBA는 운명이 얄궂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벤 시몬스의 클리퍼스 행도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3년 전 딱 이맘때 트레이드 마감일에 제임스 하든과 빅딜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대상이었던 하든과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3의 팀에서. 자, 2022년의 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브루클린에서 뛰었던 제임스 하든이 필리로 갑니다. 필라델피아가 제임스 하든을 받는 조건으로 브루클린에 언해피를 뛰었었던 벤 시몬스, 세스 커리, 안드레 드러먼드 2라운드 픽 2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 하나 데려오는데 이제 이만큼 준 거죠. 필리 입장에서는 벤 시몬스가 언해피였고 또 경기를 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임스 하든을 데려오기 위해서 커리와 드러먼드 2라운드 픽까지 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요 트레이드로 쓰였던 두 명이 필라델피아 혹은 브루클린이 아니라 LA 클리퍼스에서 함께 만나게 됐죠. 자, 시몬스를 영입하면서 클리퍼스의 벤치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벤 시몬스, 아미르 코피. 현재 아미르 코피는 클리퍼스 로스터 가운데 가장 길게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클리퍼스에서. 그리고 닉 바툼, 여기에 크리스턴, 드류 유뱅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벤치 라인업에서 가장 부족한 건 득점력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노만 파웰이 벤치에 출전을 해서 식스맨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파웰은 뭐 주전급으로 성장을 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득점을 시원시원하게 10점, 15점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이건 벤 시몬스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벤 시몬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벤치 멤버들을 이끄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벤치 멤버들의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벤 시몬스 옆에 슈터들을 넣고 노만 파웰 같은 선수를 넣고 주전과 벤치의 타이밍이 섞일 때, 이럴 때 이 벤 시몬스의 효용과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클리퍼스는 어떤 효과를 노리고 벤 시몬스를 데려왔을까요? 자, 일단 올 시즌 현재까지의 클리퍼스는 명백히 수비의 팀입니다. 일단 디펜시브 레이팅이 109.3, 전체 3위예요. 굉장히 훌륭하죠. 이 제프 밴 건디라는 전 NBA 감독이자 또 전 미국 대표팀의 감독이자 그 다음에 전 NBA 해설자를 데려온 이후로 수비 코디네이터로 데려왔거든요. 클리퍼스의 디펜스가 완전히 그냥 방패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말로 한 명의 지도자가 클리퍼스의 색깔을 완전히 바꿨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3위가 됐고, 공격은 굉장히 못하는 팀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임스 하든 있는데, 레너드 돌아왔는데, 노만 파웰 터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은 겨우 22위예요. 우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극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넷 레이팅, 공수 밸런스를 나타내는 이 넷 레이팅은 전체 9위, 탑 10 안에 드는데, 결국 또 플레이오프 같은 무대에서는 수비만큼이나 공격도 똑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22위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입니다. 일단 페이스도 느립니다. 터란루 감독 자체가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펼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펜시브 레이팅 22위, 페이스 22위.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에서 20위 바깥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클리퍼스가 뭐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이 오펜시브 레이팅이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3점입니다. 요즘에는 3점 못 쏘는 팀들이 득세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3점이 시도 개수 27위, 성공 개수 25위, 성공률 15위. 뭐 성공률은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3점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적습니다. 그만큼 스페이싱이 부족하고 그만큼 슈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문이 되는 점도 있죠.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벤 시몬스의 신체 능력 자체는 여전히 젊지만 필라델피아 시절보다는 확연히 느려졌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스피드, 퀵니스, 순간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뭐 행타임, 전부 다 필리 시절 때보다는 지금 낮아졌습니다. 마치 30대 한 중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수비와 뭐 플레이메이킹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벤 시몬스가 키는 크지만 빅맨 수비를 잘하진 않지만 팀 디펜더로서, 그 다음에 센스 있는 그런 협력 수비가 필요할 때 여기에다가 세컨더리 볼핸들러, 또 플레이메이킹, 워낙 뭐 BQ가 좋고 패스를 잘 뿌리고 코트 비전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전해요. 자, 하지만 벤 시몬스는 굉장히 쓰임새가 한정적이고 써먹기가 어려운 선수예요. 왜냐? 본인의 슛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포지션은 빅맨이고 그 다음에 내가 득점을 노릴 때는 페인트 존에 있어야 되는데 벤 시몬스가 선호하는 플레이는 뭐죠? 메인 볼핸들러고 1번이고 외곽이잖아요. 외곽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득점을 인사이드로 가다 보니까 철저하게 필요한 플레이어 유형이 뭘까요? 슈터입니다. 벤 시몬스 옆에 슈터 없잖아요. 그러면 그 팀의 공격 밸런스는 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클리퍼스는 슈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진짜 외곽에서 3점을 빠바바바방 터뜨릴 수 있는 선수는, 그것도 캐치앤슈터나 스팟업 슈터는 사실 노만 파웰 정도밖에 없어요. 제임스 하든도 물론 휴스턴 로켓스 떠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캐치앤슛, 스팟업 슛을 던지지만 벤 시몬스와 제임스 하든이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뭐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둘은 좀 저는 찢어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벤 시몬스의 움직임을 살릴 수 있고 벤 시몬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벤 시몬스의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슈터의 부재가 과연 괜찮을까? 벤 시몬스가 클리퍼스와 맞는 조각일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의구심이 뭐 결국에는 확신이 됐을 때 클리퍼스는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을 테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벤 시몬스의 장점 이외에 단점이 도드라진다면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바이아웃 시장에서 선수 하나 데려온 정도에 그칠 겁니다. 벤 시몬스의 데뷔 전, 또 벤 시몬스의 새로운 역할, 또 터란루 감독이 어떻게 벤 시몬스를 활용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벤 시몬스가 클리퍼스 데뷔전을 치르게 되면 또 제가 영상을 또 돌려보면서 함께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저희 채널이 참 많이 또 성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일요일에도 집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항상 저희 채널을 통해서 농구가 주는 기쁨을 더욱더 배가시키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2월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조금만 있으면 뭐 봄, 춘삼월이 옵니다. 날씨 따뜻해질 때까지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는 내일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